퇴직금 5억이었는데 63세 변호사의 은퇴 6년 차 생활비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 후의 삶, 혹은 지금부터 슬슬 은퇴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은 63세 변호사의 은퇴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변호사라고 하면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퇴직금 5억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은퇴 후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생각보다 얼마나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 63세 변호사의 은퇴 6년 차 이야기. 먼저 이분의 간단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로 일하셨고 오랫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오시면서 사회적 지위와 연봉 모두 꽤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가족들과도 좋은 집에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누리셨죠. 그런데 57세쯤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그동안 충분히 고생했으니 조금 일찍 은퇴해서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으로 5억 정도를 수령하셨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5억이면 노후 자금 충분하겠네요 라고 부러워하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6년이 지난 지금 월 평균 생활비만 40만 500만 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들 줄은 몰랐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정말 5억으로 시작해서 6년 만에 생활비 때문에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면 분명 무언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실제 은퇴 사례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각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2. 은퇴 후 생활비 고민 사례 3가지. 1. 60세 공무원, 연금만으로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어씨는 60세에 30년 넘게 몸담았던 공직에서 퇴직했어요. 국민연금과 별개로 공무원 연금이 꽤나 괜찮다고들 하니까 은퇴 후에는 그 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거라고 확신했다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월 평균 25만 3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월 500만 원 넘게 쓰는 생활에 익숙했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넉넉하니 매달 적게 쓰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문제는 은퇴 후에도 씀씀이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늘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줘야 하고 취미나 여행도 포기하기는 싫고 그런 식으로 지출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모자라기 시작하더랍니다. 결국 어씨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크게는 주택 리모델링 계획을 전면 보류했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던 국내 여행도 1년에 23번으로 줄였죠. 결정적으로는 차를 중고로 바꾸면서 유지비를 아꼈다고 해요. 이렇게 생활 패턴을 바꾸니까 그제야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55세 대기업 임원, 퇴직금 3억으로 집 사느라 다 썼어요. B씨는 50대 중반에 대기업에서 꽤 높은 직급으로 일하시다가 구조조정 이슈로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셨어요. 직장에서는 희망퇴직금으로 3억을 받았는데 은퇴 후에는 내 집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집을 구매하는데 퇴직금을 거의 다 쏟아부었거든요. 처음엔 나름 자신감이 있었대요. 집값은 오르니까 나중에 팔아도 되고 본인도 부업 좀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부업이라는 게 쉽지 않죠. 나이 들어 새로 일을 시작하려니 건강 문제도 있고 인맥도 회사 바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부업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은 소소했고 매달 나가는 공과금, 관리비, 또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퇴직 이전 생활과는 전혀 다른 긴축 재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대기업 임원이었으니까 나가도 잘 살겠지라는 안일함이 B씨를 가장 힘들게 했다고 해요. 결국 B씨는 다시 작은 사무실을 구해 컨설팅 일을 시작했지만 매달 안정적으로 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죠. 은퇴 후에는 돈 나갈 구멍은 많고 들어올 구멍은 없구나라는 뼈아픈 교훈을 느꼈다고 합니다. 3. 63세 변호사, 퇴직금 5억. 그거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C씨,
바로 63세 변호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에 일찌감치 퇴직을 결정하며 받은 퇴직금이 5억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몇 년은 아주 여유롭겠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생각보다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첫째, 본인이 평생을 웬만하면 좋은 것 쓰고 좋은 것 먹는 생활에 익숙해 있었어요. 둘째, 자녀들이 이제 취업도 했고 독립했으니 오히려 본인한테 돈이 안 들 줄 알았는데 자녀들 결혼이나 집 장만 등에 조금씩 보태다 보니 목돈이 훅훅 빠져나갔답니다. 또 변호사로 활동할 땐 병원 갈 시간도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자꾸 아픈 데가 보인다는 말처럼 건강검진부터 각종 병원비가 생각보다 부담이 됐어요. 결정적으로 은퇴 후 6년째가 되니 지금 속도로 돈을 쓰면 10년 뒤에는 남은 게 거의 없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미 고정돼 있고 사실 이걸 완전히 다운그레이드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뭔가 일을 시작해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고 합니다. 3. 은퇴 자금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방법.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줄이려면 결국 고정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말이 쉽지 실제로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조금씩이라도 실천해야 노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 비용 점검.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관리비, 공과금이 꽤 큽니다. 평수가 넓은 아파트라면 은퇴를 앞두고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혹은 전원주택이나 외곽 지역으로 옮겨서 생활비를 낮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해야겠지만요. 건강관리 선행. 중년 이후 건강관리가 최고의 절약이라는 말이 있죠. 의료비는 한번 큰 병이 터지면 순식간에 몇백, 몇천만 원이 나갈 수 있어요. 운동습관, 식습관 개선, 정기 건강검진 등을 미리 챙겨서 큰 비용이 드는 일을 최대한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금 투자 전략 점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고 언제부터 수령하는지를 미리 파악해야 해요. 그래야 필요한 추가 자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은퇴 후에도 투자나 재무 설계를 통해 일정 수익을 만들어 두면 부담이 덜합니다. 단, 무리한 투자나 생소한 분야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새로운 소득원 모색. 꼭 회사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파트타임 형태로 해볼 수 있어요.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 강의, 자문 등을 해볼 수도 있고요. 몸이 허락한다면 가벼운 활동을 통해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 보면 경제적, 정신적 만족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4. 퇴직 6년 차가 주는 교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6년 차라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어느새 통장 잔고가 예상보다 훨씬 줄었는데 라며 충격을 받곤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직후 12년은 내가 이렇게 자유롭고 돈도 있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주변에 선물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56년 지내다 보면 실제로는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소진되어 버립니다. 63세 변호사님 역시 변호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을 것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스스로는 이제 앞으로 2030년 이상은 더 살 텐데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고민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5. 마무리하며 퇴직금 5억이었는데 63세 변호사의 은퇴 6년 차 생활비 공개 라는 말이 주는 울림이 크지 않나요? 5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막상 본인이 살아갈 남은 세월에 비하면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퇴 전의 소비 습관과 삶의 수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고 자녀 지원비나 의료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지출도 계속 생기거든요. 여러분이 아직 은퇴 전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구체적으로 은퇴 후 월 고정 지출은 얼마쯤 될까? 내 연금은 얼마쯤 들어올까? 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면 같은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가계부나 가정재무상태표를 점검해 보세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줄이고 여력이 된다면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돈이라는 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쓰기 나름이라며 늘 빠듯해질 수 있고 반대로 조금밖에 없어도 계획적으로 쓰면 한결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글을 보시면서 난 지금부터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63세 변호사라는 다소 여유로워 보이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은퇴 6년 차 생활비 문제와 함께 다른 두 분의 은퇴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퇴직 후의 생활비, 정말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꼭 만들어 보세요.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노후를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휴식이 찾아왔다 며 여유로운 일상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막상 은퇴 후 1년만 지나도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라는 허탈함과 더불어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를 놀며 보내다 보면 어느새 재정은 흔들리고 건강은 약해지며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특히 60대는 체력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은퇴 후 남은 2030년이 비참한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놀다간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후 놀다간 망가지는 이유와 대안. 이유일 재정의 위기. 은퇴 후 소득원이 없으면 저축한 돈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드는 현실에 놀랄 겁니다. 사례 1 아파트를 팔고도 부족한 은퇴자 김씨. 김씨는 은퇴 후 넉넉한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며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소박하게 지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외식, 여행, 가벼운 취미활동 등으로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1년 후 그는 충격적으로 남은 돈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 놓였죠. 그때서야 일을 찾으려 했지만 60대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한 소소한 일이라도 지속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력을 살린 컨설팅, 동네 강의 혹은 소일거리로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일을 시작하세요. 이후 이 건강의 악화. 놀면서 쉬는 시간이 늘어나면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건강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례 2 퇴직 후 운동을 멈춘 박씨. 박씨는 은퇴 후 편하게 쉬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소파에서 TV만 보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몸무게는 늘고 관절염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는 일이 반복되자 그는 건강 유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대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세요. 걷기, 요가 또는 가벼운 자전거 타기 등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삶관계의 단절과 고립. 은퇴 후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면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고립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혼자가 된 정씨. 정씨는 퇴직 후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들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자 그는 점차 사람들과 단절되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죠. 대한지역사회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취미를 공유할 사람들과의 만남은 정서적 안정과 함께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결론 은퇴 후 삶,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은퇴 후 놀기만 하는 삶은 재정, 건강, 관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작은 준비와 노력만으로도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소득원을 만들어라.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몸을 움직여라. 건강이 모든 행복의 기반입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어라. 관계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금 당장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세요. 작은 실천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놀지 말고 무엇이라도 하라는 말이 결코 지나친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비참함이 아닌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은퇴 후 삶을 바꾸는 3가지 핵심 전략.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한 번쯤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꾸던 것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재정, 건강, 인간관계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실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1. 재정 안정. 작은 소득원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소득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준비가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활용하거나 연금에 의존하지만 이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이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소득 활동은 자신감과 삶의 목적을 제공합니다. 사례. 자투리 시간으로 월 50만 원 벌어낸 박 선생님.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주 23일만 출근했지만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액수보다도 내가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전문가, 조언 경력을 살려 소소한 소득원을 만들어 보세요. 강의, 자문, 프리랜서 작업 등 과거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관리. 체력이 곧 자산이다. 은퇴 후 시간은 늘어나지만 체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병원비가 늘어나고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례. 걷기 운동으로 인생을 되찾은 김씨. 김씨는 퇴직 후 체중이 늘고 관절 통증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체중 감량과 운동을 권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30분만 걷자는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동네 공원을 매일 걸었고 6개월 뒤에는 체중이 줄고 건강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전문가, 조언.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세요. 걷기, 요가, 수영 등 부담 없는 활동부터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이면 됩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3. 인간관계.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 퇴직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사회적 연결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직장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연결망을 잃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심지어 고립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례. 동호회 활동으로 활력을 되찾은 이씨. 이씨는 은퇴 후 우울감에 빠졌지만 지역 동호회에 가입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삶의 즐거움이 다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조언.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어 보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잡는 법. 1. 작게 시작하라.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큰 결단이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소득, 가벼운 운동, 소소한 인간관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꾸준함입니다. 2.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3.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고 일정한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루틴은 은퇴 후의 삶을 규칙적이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재정, 건강, 관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자신을 관리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비참함이 아니라 새로운 활력과 의미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이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얘기가 꼭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은퇴 준비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즘엔 유튜브나 SNS를 보면 퇴직 후에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심지어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그 낭만에 푹 빠졌었어요. 텐트보다 좀 더 럭셔리하게 캠핑카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바퀴 달린 집에서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면 인생 2막이 완벽할 거라 생각했죠. 솔직히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꿈꾸던 장면이 있었어요. 아침엔 바닷가 옆에 주차해두고 눈 뜨면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엔 계곡가에 차를 세워두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물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스트레스도 저 멀리 날아가고 여유와 자유가 가득 찰 것 같았어요. 월급에서 꼬박꼬박 적금 붙고 또 약간의 퇴직금이 모이니 이제 내 삶을 즐길 때가 됐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망설임 없이 캠핑카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년도 못 돼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오늘은 그 후회의 몇 가지 이유와 더불어 주변에서 비슷한 길을 걸은 분들의 이야기를 3가지 사례로 정리해 말씀드리려 해요. 나도 곧 은퇴인데 캠핑카 어떨까? 라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사례 예상보다 훨씬 컸던 현실 비용의 벽. 제 친구 중에 저보다 먼저 퇴직하고 캠핑카 생활을 시작한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 말씀이 처음 23개월은 정말 신났대요. 도시가 싫으면 산으로, 산이 지겨우면 바다로 그냥 차 타고 훌쩍 떠나면 되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고 해요. 야, 캠핑카 살 때 한 번에 돈이 들어가니 그게 큰 돈이지 하고 땡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게 관리비, 유지비가 만만치 않더라. 하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부담은 주차였대요. 흔히 노지 캠핑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노지에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화장실도 필요하고 또 전기나 물도 충전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캠핑장이나 RV파크를 찾아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쌓이면 한 달에 꽤 큰 돈이 된다고 해요. 또 캠핑카 자체도 집처럼 여기저기 고장이 나거나 소모품을 갈아야 해요. 차이긴 하지만 집 기능을 갖추고 있다 보니 배터리나 발전기, 수도관 관리 등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저 역시 비슷했어요. 퇴직 금적금 털어서 캠핑카 한 대 샀는데 연비가 생각보다 나빠서 기름값도 만만찮고요. 겨울엔 추워서 난방도 세게 틀어야 하는데 가스비든 전기든 돈이 확확 들어가니 처음에 집세 안 내니 이득이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 두 번째 사례 외롭고 건강이 걱정되고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저랑 캠핑카 생활을 함께 시작했던 동갑내기 부부 얘기예요. 부부가 둘 다 일찌감치 은퇴하고 이제 우리 둘이서 자유롭게 떠나자 하면서 멋지게 캠핑카 여행을 선언했죠. 근데 한 6개월 지나서 만났을 때 사모님 말씀이 대뜸 이렇더라고요. 야, 난 그냥 집이 너무 그리워. 편한 화장실도 그리고 텔레비전 크게 볼 수도 있고 아랫집 윗집 신경 쓰긴 싫었지만 막상 그 사람들 떠들고 사는 소리도 다 그리워지더라. 사람이 참 간사하죠. 시끌벅적한 아파트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막상 캠핑카에 살다 보니 외로움이 크게 몰려왔대요. 함께 다니는 남편이 있어도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환경에서 낯선 곳을 전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어느 날 남편분이 갑자기 허리가 삐끗해서 꼼짝을 못하게 됐는데 근처 병원도 어디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게다가 이동식 주택이잖아요. 이사 가듯 차를 몰고 가까운 병원 근처로 가긴 했는데 당장 몇 주간 치료나 안정이 필요하니 갈 데도 마땅치 않고요. 결국 도중에 캠핑카 생활을 접고 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몇 달을 머물렀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느낀 건
은퇴 후에는 즐기는 것만큼 건강과 안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만큼 어디에서도 안전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게 가장 큰 함정이랄까. 캠핑카 생활이 단순한 여행보다 훨씬 길어지면 의료나 긴급 상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3번째 사례, SNS 보고 따라했다가 망했어요. 요즘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캠핑카나 차박하는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죠. 저 역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야, 저런 생활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3번째 사례인 지인 부부는 그쪽에 아주 심취해 있다가 뭐랄까 조금 무리한 투자까지 해버렸어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캠핑카를 사면 더욱 편하고 심지어 거기서 광고 수익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는 거죠. 처음엔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여기저기 예쁜 풍경에서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문제는 조회수라는 게 생각만큼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구독자 수에 연연하다 보니 정작 자기들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건 뒷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캠핑카 운전하면서도 어디서 멋진 뷰를 찍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영상 편집하느라 밤늦게까지 씨름하고 결국 여행인지 노동인지 모를 생활을 반복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지쳐버렸다고 해요. 남들 보란 듯이 살겠다고 따라간 길이었지 우리가 진짜 원했던 길은 아니었어라고 하소연하시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또 SNS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낭만적이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숨은 비용은 잘 노출되지 않아요. 그걸 모르고 덜컥 캠핑카부터 구매하면 나중에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현실에서 마주한 문제들 그리고 얻은 교훈. 저는 결국 1년 만에 캠핑카 생활을 접고 다시 작은 집이라도 하나 구해서 정착했어요. 이게 실패냐? 라고 물으시면 사실 전 이제 실패라기보단 비싸지만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지 않고서는 몰랐던 걸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비용 처음엔 집세가 없으니 절약일 것 같았지만 주차비, 수리비, 관리비, 유류비 등 예측 못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건강 움직이고 여행하는 만큼 새롭고 신나는 건 맞지만 나이 들수록 갑작스러운 몸 상태의 변화나 긴급 상황을 대비해야 하더라고요. 사회적 관계의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일상적인 대화가 그리워지더라고요. 늘 혼자 혹은 배우자와만 붙어 있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진짜 원하는 삶인지 SNS나 다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혹해서 결정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의 삶이 캠핑카라는 하나의 형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직장 생활로부터 벗어나면 모든 게 다 편해질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집이 바뀐다고 해서 내 인생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은퇴 준비는 철저하게 그러나 내 스타일에 맞게. 마지막으로 저나 제가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강조드리고 싶은 건 딱 2가지예요. 첫째, 꿈꿀 땐 낭만을 실행 땐 현실을 보자. 낭만이 있어야 도전할 용기가 생기죠. 근데 실행 단계에선 냉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은퇴하고 한정된 자금에서 캠핑카라는 큰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관리비나 노후 건강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유지 가능할지 꼭 따져봐야 해요. 둘째, 나만의 인생 이막 스타일을 찾아라. 남이 좋다고 다 내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캠핑카든 귀농이든 해외이민이든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 를 충분히 고민해봐야 실망도 줄어들고 적응도 수월해집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때때로 캠핑카 여행을 그리워해요. 원하는 때에 훌쩍 떠날 수 있다는 건 분명 큰 매력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캠핑카 생활을 시작할 기회가 온다면 훨씬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최소 몇 달 정도는 시범 생활을 해볼 것 같아요. 그게 저뿐 아니라 대부분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 이막이 시작된다는 설렘에 무작정 뛰어들기보단 조금은 계획적인 준비와 냉철한 현실 파악이 먼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캠핑카 생활이든 또 다른 무언가든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알찬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하지? 남편은 25년 차 공무원, 아내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던 행정직. 둘 다 정년을 보장받은 안정된 삶이었다. 하지만 45세 그들은 스스로 퇴각을 선택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왜 벌써? 지금이 한창인데 미쳤어? 그들도 안다. 지금이 한창이라는 걸. 하지만 달라졌다. 매일 반복되는 행정문서와 성과평가, 남은 세월을 셀 때마다 느끼는 공허함. 그래서 그들은 결심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나답게, 더 작게, 더 깊게 살아보기로. 2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하며 시작한 이 새로운 여정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다. 삶의 전환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실천한 한 부부의 리셋 스토리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설계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마침표로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아무 준비 없이 맞는 쉼표다. 특히 4050대의 조기 퇴직자들은 정년 퇴직자보다 훨씬 더 막막한 은퇴를 맞는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재취업 시장은 냉혹하며 관계도 정체성도 서서히 무너진다. 하지만 준비된 은퇴는 다르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사례는 실제 4050대 은퇴 부부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이야기 속에는 현실의 무게, 새로운 길을 찾는 용기, 그리고 삶을 다시 짜는 지혜가 담겨 있다. 사례 1. 퇴직금 2억, 3년 만에 반토막. 47세, 시청 공무원 부부의 현실 충돌기. 경기도 시청에서 근무하던 강씨 부부는 2022년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둘이 받은 퇴직금은 약 2억 2천만 원. 처음엔 중소도시에서 소박하게 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퇴직 후 첫 해부터 돈은 쉴 새 없이 빠져나갔다. 자녀 대학 등록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한 급등한 보험료, 주식 투자 실패, 창업 시도 실패, 소형 카페 운영 8개월 만에 접음, 3년 만에 통장은 반토막. 그제야 강씨 부부는 소득 없는 삶의 리스크를 체감했다. 결국 아내는 비정규직 상담사로 다시 일자리를 구했고 남편은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퇴직 이후가 여유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출발선이란 걸 몸으로 배운 셈이다. 사례 2. 20평이 주는 자유. 44세 구청 사회복지과 출신 부부의 선택. 서울에서 34평 아파트에 살던 이 부부는 은퇴를 결심하며 전북 군산의 20평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 좁아진 집이 아니라 넓어진 마음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비는 월 350만 원 이상 들었지만 군산에선 월 180만 원으로도 넉넉했다. 주변에선 왜 그렇게까지 줄여? 라고 했지만 부부는 적은 돈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 삶을 택했다. 생협 중심의 식비 절약, 자가운전 대신 자전거와 버스 생활, 사교육 전면 중단, 동네 도서관과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문화생활. 그들은 말한다. 줄이는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늘려놓은 삶의 크기를 은퇴 후에도 계속 유지하려는 집착이에요. 사례 3. 남편은 농사, 나는 마을학교 선생님. 46세 조기 퇴직 부부의 리스타트. 강원도 홍천으로 귀촌한 윤씨 부부는 원래 세무공무원과 교육행정직이었다. 퇴직 후에는 부부가 완전히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 남편은 귀농학교를 수료하고 소규모 작물 농사 시작. 아내는 지역 아이들 대상의 마을학교 독서 지도사 활동. 처음엔 수입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2년 차부터는 마을에서 신뢰가 쌓이고 남편의 농산물은 로컬 푸드 매장에 납품되기 시작했다. 아내는 작은 활동비를 받고도 아이들과의 시간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있어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시간이었다. 퇴직, 돈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재정 플랜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묻고 싶다. 당신은 은퇴 후 무엇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싶나요? 은퇴 후 우울증, 무기력증, 부부 갈등의 원인은?
단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목표가 없고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돈보다 중요한 세 가지 준비 요소. 역할 재정립.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지금부터 준비하자. 공간과 생활비 축소. 생활비를 줄이는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다.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관계 리모델링.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부부간의 소통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대화의 주제, 공유하는 취미, 갈등을 푸는 방식 모두 다르다. 마무리하며 줄이면서 자유로워진다.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40대 공무원 부부는 지금 경기도 외곽의 2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거실엔 텔레비전 대신 책장이 있고 둘이 함께 키우는 화초가 창가를 지킨다. 버린 게 아니라 내려놓은 거예요. 줄였기 때문에 더 오래 갈 수 있죠. 은퇴는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마음먹고 삶의 무게를 다시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40대 중반 공무원 부부의 은퇴 선택, 20평 아파트로의 퇴가, 인생 리셋의 시작. 서론 왜 4050대 중반의 조기 은퇴가 증가하고 있는가? 최근 들어 40대 중후반 50대 초반의 희망퇴직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 전통적으로 안정된 직장으로 불리던 영역에서도 자발적 퇴직과 이른 은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과중 및 번아웃, 특히 공무원 직군은 민원 스트레스 심각, 자녀 교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며 인생 2막을 고민, 퇴직금 혹은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한 일시적 자금 확보, 코로나19 이후 삶의 질, 시간, 건강에 대한 가치 재조명. 하지만 문제는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단순한 퇴직이 아닌 삶의 구조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1. 주거, 축소 전략. 공간을 줄이면 지출도 줄어든다. 40대 중반 공무원 부부가 선택한 20평 아파트 이주는 단순한 다운사이징이 아닙니다. 생활비, 관리비, 재산세, 에너지 비용, 유지 관리비 등 전반적인 고정 지출을 낮추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전문가 포인트. 주거비는 전체 생활비의 3040%를 차지합니다. 서울 기준 30평 아파트 관리비 약 3040만 원, 20평은 절반 이하. 전세 또는 자가 여부에 따라 생활비 유연성 확보 가능. 작고 효율적인 공간은 청소관리 부담도 줄어들어 부부 갈등 감소 효과. 이처럼 주거 축소는 은퇴 후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2. 퇴직금 관리. 소비가 아닌 전환 비용으로 이해해야. 은퇴 직후 퇴직금은 한눈에 보기엔 큰 돈처럼 보이지만 계획 없이 사용하면 35년 내에 고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금은 생계유지 자금이 아닌 이행자금으로 봐야 합니다. 즉, 새로운 삶 기촌, 창업, 재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초기 비용이라는 관점 필요. 최소 10년간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 구조부터 시뮬레이션 할 것. 보장성 보험, 국민연금 외에 추가 수입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안전. 고위험 투자 창업, 주식 몰빵 등은 최대한 지양. 실제로 조기 은퇴자 중 상당수가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하고 퇴직금 대부분을 초기 3년 안에 소비한 후 생활고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3. 정체성 재설계. 나는 이제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공무원처럼 직업 정체성이 강한 직군은 퇴직 이후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무기력감을 크게 겪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본 심리적 리스크. 은퇴 후 우울감, 고립감, 수면장애, 무기력증 증가. 특히 부부 동반 은퇴 시 갈등 폭발 가능성 큼. 하루 종일 함께 있음. 하루의 루틴이 사라지면 삶의 목적이 흔들림. 따라서 은퇴 전부터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만의 작은 역할 강사, 자원봉사, 블로그 운영 등. 새롭고 즐거운 루틴 산책, 독서, 취미 모임 등. 부부의 대화 시간과 개인 시간을 명확히 분리하는 구조.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은퇴자일수록 은퇴 후 10년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4. 은퇴 후 부부 관계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은퇴 리스크. 은퇴 이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 부족 목표, 상실,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가 폭발하는 시점이 은퇴 후 13년입니다. 전문가 해결 팁. 공동의 목표 설정, 귀촌, 여행, 취미 등 같이 할 수 있는 일. 역할 분담, 재정의 가사 노동, 일정, 경제 활동에 대한 분명한 룰. 서로의 독립된 시간 보장, 하루의 일정 시간은 각자만의 활동 시간 확보. 가족회의 습관화, 주 1회 정도 간단한 대화와 계획 점검. 생활비 가계부 작성, 서로의 금전 감각 차이를 줄이는 데 필수. 부부가 동시에 은퇴한다면 그만큼 관계 유지를 위한 심리적 투자도 커져야 합니다. 5. 지역 이주와 은퇴 준비, 귀촌은 가능하되 환상은 금물. 20평 아파트로의 이주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로의 이동이라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할 사항. 의료 접근성 근처, 병원 응급실거리, 의료 인프라 수준. 교통 인프라, 대중교통, 자차 없을 시 이동 가능 여부. 커뮤니티 취미 활동, 노인복지센터, 이웃과의 관계. 생활 편의마트, 은행, 우체국 등 기본 인프라. 자녀와의 거리, 자녀와 주기적 교류가 필요한 경우 거리 고려. 지방 이주는 월세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고립감과 사회적 단절 위험도 있으므로 적응 테스트 6개월 1년 임시 거주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은퇴는 돈보다 구조의 문제다.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면 그 이후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는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집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속도를 줄였더니 인생이 더 커졌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은퇴자를 만드는 것은 큰 돈도 대단한 용기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의 준비와 자기애입니다.